안녕하세요. 일산 시민 여러분. 저는 모현동, 송악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수현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전 국민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중년이라고 하는, 즉 50대에서 65세의 이 남성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거의 3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 중년 남성들에게만큼은 사실 이런 시선이 너그럽지 않아요. 아이들은 커나가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이런 끼어있는 세대인 중년 남성들은 사실은 어디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전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중년 남성들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이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 그리고 자살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심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중년 남성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수현 시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유재구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소 부서에 대한 발언을 할 텐데요. 보건소 과장님께서 도중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끝없이 길게 늘어선 코로나19 관련된 감염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계속 진료를 보고 계시던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익산시장님께서는 이 시기 우리 시민들 모두 힘들지만 우리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지쳐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4년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익산시 사망률 5위는 자살률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전 세대에 걸쳐 우울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접할 수 있었기에 파악이 더욱 필요해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년 자살예방백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 OECD 평균보다 2배가량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률 추이는 일시적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성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4배가량 높았습니다. 2019년 연령대별 자살자 수는 50대가 28,037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률은 80세 이상 70대, 60대 순으로 높으며 2019년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 상식과 달라 눈여겨보게 된 세대는 바로 50대 전후 중년 남성의 자살률입니다. 익산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시 성별, 연령별 자살 현황입니다. 남성은 76.3%, 여성은 23.7%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 사망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로 본다면 50대와 70대 자살 사망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중년 자살률을 검색해보면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 못했던 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여성, 청년, 노인 세대에 비해 정확한 진단 자료가 많지 않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국한해서 원인은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들도 다른 세대에는 분석과 함께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유독 중년 남성이라는 범주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대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자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익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서에 의하면 중년 남성 10명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냥 직업을 연결해주는 정도로 익산시 중년 남성의 자살 예방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중년 남성의 경제적 문제는 일부이고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살아온 과정 속에서 형성된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보다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면 현재의 중년 남성에 대한 자살률 예방 정책은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중년 남성들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늦게나마 인식하고 이 세대를 특화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빠라는 이름 때문에 아프면 안 되는 사람,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쓰러져도 안 되는 사람, 남편으로서의 약속 때문에 지쳐도 안 되는 사람, 자식된 도리 때문에 울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다움이 삶을 무겁게 하진 않았나요? 쉬어야겠다. 말 못하는 중년다움 대신 당신을 살리는 도움을 말하세요.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고통의 끝이 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침묵을 끝내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2020년 주요 성과 보고서에 담습니다. 중년 남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 문제임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하는 시정 질문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과 익산에서 자살자 숫자가 가장 높은 중년 남성,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정책화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너무 자연스럽지만 중년 남성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중년 남성들이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고 살아가다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소 원론적이고 낯선 발언이 이어질 수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익산시에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중년 남성의 심리적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를 만나 몇 가지 질의를 한 결과 중년 남성들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통적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말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동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힘든 문제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옵니다.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아버지와의 소통은 대부분 힘듦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의 아버지는 일반 사회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괜찮은데 유독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적응을 어려워합니다. 중년 남성 자체가 외부가 아닌 자기 심리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맞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한 방식을 배운 적도 없고 심지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기 표현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쌓여 대부분 정서적 교류 역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서 표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은 낀 세대가 됩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중년층 자녀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접근합니다. 그 사이에서 중년 남성들은 자기의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정서를 해결하는 것을 모욕적이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어려움은 도움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속에서도 유의미한 연구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익산시 정책에 참고하고자 발언하겠습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2008년 외환금융위기를 촉발한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의 위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 성장을 질주해온 우리 경제를 급격하게 추락시켰고 그 결과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퇴출되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보다 타인 중심의 형식적인 대화를 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안다고 믿는 비표현적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년 남성들의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우울, 좌절, 초조, 불안 등으로 정신 건강을 위협받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의미 발견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효과라는 연구 자료를 보면 중년기에 있는 남성 80%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보다 생애 전반에 대한 의문과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 삶에 대한 재평가 과정 속에서 갈등과 정서적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존적 공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인간은 실존적인 욕구 불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원인과 더불어 신경증의 원인이 되고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 남성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중년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감정 표현을 비남성적인 것으로 여겨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중년 남성의 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 요구에 비해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년 남성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심리적 어려움의 요인을 밝혀내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연구 자료는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자료 또한 직장에서의 불안함과 가족과 사회 속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우리 중년 남성들의 심리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 전통적 문화에 익숙하여 현재의 사회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기존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인생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보다는 주로 가정적, 사회적 책임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환경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년 남성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활용과 보다 전문적 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전문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는 중년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익산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긍정적 영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삶의 의미 발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각 및 수용과 자기 연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확인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덜 하게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만 자신을 인식해오다가 자신만의 삶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아졌음을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이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회피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효과적 대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고취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만성적 스트레스 누적과 비효율적인 대처로 무력감과 불안을 자주 경험하는 중년 남성들이 삶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자세를 갖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지만 이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년 남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익산 씨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연구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타 광역시에 존재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전라북도에는 없기에 우리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들을 위한 전문화된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울 진단 검사지와 일자리 연결이라는 협소한 방식으로만은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현재의 상담 프로그램을 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년 남성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 학회에서도 검증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 남성이 직접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중년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성에 맞게 일단 중년 남성이 많은 특정 직군을 설정하고 시범을 거친 후 그 긍정적 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익산시 상황에 맞는 대상부터 선정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수현 의원님, 매번 발언할 때마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도 저희한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 중년 남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후반에 김정현이라는 작가가 아버지라는 장편 소설을 그때 써서 그때 그 중년 남성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췌장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사유하고 이렇게 이별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썼는데 저는 그때 그 작품이 얼마나 좋았는데 몇 번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거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아빠라는 존재가 이런 위치였구나 하는 것을 난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그 작가가 너무나도 저 입장에서 그걸 잘 써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 똑같은 그 심정을 느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또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우리 김수현 의원님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 자살률, 사실은 대한민국 자살률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우리 익산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익산 시장 들어와서 보니까 자살률이 너무나 높아서 정말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당시에 통계로 잡히는 것은 2019년도에 97명인데 97명이 아마 전라북도에 가장 높은 수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
1년 동안 뭐 열심히 노력을 했던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해부 요인이 있었던지 70명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지게 관리가 잘 됐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통계가 잘못 잡힐 일은 없죠. 이것은 전부 다 이제 경찰 관서에서 정확한 그 통계를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꼭 노력에 의해서만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속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잠복해 있다. 지금 저희가 고위험군에서 한 70분은 별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살 시도했다가 미수하신 분들, 그분 40명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김선 의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중년들, 특히 고위험군인 중년들한테 타깃을 맞춰서 정책을 수립을 하자. 이미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답은 다 주셨어요. 답은 다 주시고 저걸 제대로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지금 그걸 여쭤보신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용역을 해서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처방을 할까 합니다. 지금 그 정신건강보건센터 그것이 지금 우리는 원광대 병원에 위탁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 중독 지원센터인가요? 그거랑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에 한 2억 8천인가 이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도 좀 분리시켜서 자살 예방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자살 예방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못하고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요하다면은 그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것 같이 이게 처절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최소한 그 문제만은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이것을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익산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운이 좋았던지 어쨌든지 그 인구 1000명당 19.6명 해서 전국에 22명, 전라북도 평균 23.5명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전에는 저희가 익산이 평균이 높았었는데 일단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잘 지켜서 적어도 익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 예방 교육이나 이런 방법 자살 상담 같은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 실제 예방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상담을 해주고 사전에 예방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많은 스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김수현 의원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잘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원대 병원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자살 예방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바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